아빠, 저는 누구보다 당신을 믿었는데 제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한 건가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버지가 내 믿음을 그렇게 배신하는지. 승호야,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해? 나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아빠한테 위로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만해. 너희 둘 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인정해야 한다. 너무 멀리 놔둔 건 아빠 잘못이야. 가족 생활에서 때로는 가장 깊은 비밀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감정이 허용선을 넘을 때 그 결과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어 가장 가까운 관계도 깨뜨릴 수 있다. 행복한 줄 알았던 며느리와 가족의 버팀목이었던 시아버지 동철의 이야기는 고민하게 만들 것이다. 외로움과 오해가 사람을 얼마나 잘못된 결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 용서가 깨진 가족을 치유하기에 충분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 옳고 그름 사이의 희박한 경계, 그리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교훈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는 제 아내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한국의 부산 근교에 혼자 살고 있는 58세의 동철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 스몰은 결혼해서 하준이라는 예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가까이 살면서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기만 하면 만년에는 내 삶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삶이 항상 원하는 만큼 평화롭지는 않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이 허전함을 느꼈다. 밤에 작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창문에서 마당으로 내려오는 불빛은 외로운 자신의 모습만 비추기에 충분했다. 나는 단지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 텔레비전을 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울컥하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 스모가 하준이를 데리고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해요. 스모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요리를 하고 새로 산 장난감을 가지고 하준이랑 놀았어요. 그 순간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듯 아들을 가르치는 젊은 아버지가 된 듯 약간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면서 고마움은 다시 밀려왔고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때때로 나는 누군가와 사귀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많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클럽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그 생각은 두려움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나는 마음을 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정도로 고독에 익숙해졌다. 누군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면 그들은 이 허전함을 보고 받아들일 수 없을까봐 두렵다. 그러나 인생에는 항상 놀라움이 있다. 한 번은 비가 오는 오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나이든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밝은 눈빛과 온화한 미소가요. 그녀는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는 나를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약간의 희망을 심어주었다. 희망은 아마도 여전히 이 삶에서 연결하고 의미를 찾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이후로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마음을 열면 앞날이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지인이가 갑자기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모와 하준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단순한 가족 관계라고만 생각했다. 지인이는 스모가 일이 바쁠 때 주말에 하준이를 데리고 나를 방문하곤 했다. 그녀는 항상 자상하고 저에게 건강에 대해 물어보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제가 집에 있는 것들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지인이의 잦은 등장이 기쁨을 줬다. 의무감뿐만 아니라 성실함까지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와 지은, 하준이의 작은 가족 식사는 저희 한 주의 밝은 지점이 되었습니다. 하준이의 웃음소리, 내 말을 유심히 듣는 지은이의 따뜻한 눈빛이 모두 내 빈집을 더욱 생생하게 만든다. 하지만 저는 뭔가 특이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오는 걸 점점 더 기대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나는 평소보다 더 큰 공백을 느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저는 그녀의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묶는 방식,
하준이를 부를 때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준 이해심 같은 것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그녀의 관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나는 진실을 인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결코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탓해요. 며느리인 지은이에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나를 더 외롭고 모순되게 만들 뿐이다. 지은이는 예민한 성격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다. 그녀는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나는 빙긋 웃으며 피했다. 그 다음 날들은 내적 싸움이 되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나를 끌어내고 싶기도 하고 지은이가 내 삶에 주는 위로를 부인할 수도 없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결정이라도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붙잡으려던 약한 균형을 잃게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도전일까요? 대답이 쉽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조금 더 방황하는 것을 느꼈다. 스모가 자주먼 출장을 다니면서부터 나는 아들 집에서 지은이가 하준이를 돌보는 것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하준과 함께 보내는 오후, 온 가족을 위한 저녁 요리, 지은이와의 대화도 제 삶의 필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준이가 밝은 눈빛으로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제잘거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이 아이는 나에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순수한 기쁨을 주었다. 나는 종종 집 근처 고몰에 데리고 가서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간단한 게임을 가르쳐 준다. 하준의 웃음소리가 맑게 들려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을 잊게 했다. 지은이에게 처음에는 가족들을 위한 상호보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스모가 없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었고 그녀는 제가 항상 갈망했던 것을 감히 인정할 수 없는 동행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하준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집안 내력, 때로는 누구와 나눌지 모르는 감정들에 대해 제게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지은이는 자상한 엄마일 뿐만 아니라 강하고 사려 깊고 이해심이 많은 여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온 가족을 위해 요리한 저녁 식사는 주중에 친숙한 부분이 되기 시작했다. 지은이랑 하준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유심히 듣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디테일에 웃음을 터뜨리며 때로는 깊은 것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순간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순간들이 제가 매일 계속해야 하는 이유인 것처럼요. 그러나 이 깊은 애착 속에서 저도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웃거나 저를 믿는 눈빛으로 볼 때마다 뭔가 마음이 흔들려. 처음에는 그냥 감사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더 분명해지자 저는 그것들이 제가 결코 지나가고 싶지 않은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백 번 물었다. 내가 뭘 하는 거지? 내 며느리야, 내 가족. 하지만 이성과 감정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내가 이 특별한 유대감을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한다. 그 시절은 긴 줄다리기의 연속이었다. 나는 내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감정들과 싸웠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말이죠. 지은이는 조용하지만 사려 깊은 여자였고 그녀의 존재는 내가 언제부터 인지하지 못했던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녀는 내가 만나던 젊은 여성들과는 달리 활동적이고 활기차며 때로는 약간 허무하다.
대신 지인이는 차분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접할수록 그 깊이가 느껴진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항상 파문처럼 약간이다. 그녀가 결코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은근한 슬픔이다. 처음에는 그 슬픔이 남편이 집을 비울 때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젊은 어머니의 외로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저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모가 일하느라 바쁘고 지인이가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여자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와 가까워질수록 뭔가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지인이는 더 즐겁고 개방적인 것 같아요. 그녀는 차를 준비하고 식탁에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하준이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사소한 어려움부터 그녀가 항상 열심히 듣고 있는 제 옛날 이야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지인이가 제가 표현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저를 보는 것을 봅니다. 믿거나 기대하거나 심지어 그녀도 점의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말이죠. 저처럼 지인이가 인정해주는 것보다 제 존재를 더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나 하준에게 쉴 수 있도록 몇 시간만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깨달았죠.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여전히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편안함과 약간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낯선 두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라 우연히 조화를 찾은 두 조각처럼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안에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찢김이 담겨 있다. 이런 감정들이 서로 위로가 되는 외로운 두 사람 사이의 이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결코 지나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지인이도 같은 걸 느꼈을까?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고독 속에서 살아온 내 생각뿐일까? 그 시절, 스모의 집을 떠날 때마다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다. 지인이가 제 삶을 덜 허전하게 만드는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제 며느리이고 제 아들의 아내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한없이 사랑하는 손자 하준의 헌신적인 어머니라는 사실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복잡한 감정들 사이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 자신을 속일 힘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일, 매 시간마다 저를 괴롭혔고 제게 평온한 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준이를 침실로 데려간 뒤 평소처럼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지인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나를 붙잡았다. 거실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순식간에 남았고 옅은 노란색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인이는 의자에 앉아 자신의 생각의 흐름 속에서 뭔가를 찾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조용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를 냈다. 아빠,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길 바랄 정도로 외로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 질문은 찬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나를 멈추게 했다. 테이블 위에 차자를 내려놓자 시선은 지은을 향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슬픔이 아니라 초대장, 깊은 속마음, 그녀가 열려고 하는 감정의 세계를 보았지만 누군가 기꺼이 걸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때문이 아니라 마치 지인이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을 털어놓듯이 내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었다. 저와 지인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외로움은 누구나 감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인이가 말을 꺼냈는데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를 연결고리가 느껴졌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애썼다. 네. 제가 천천히 대답했죠. 아버지는 여러 번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내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옆에 앉기를 바랄 때가 있다. 지인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빛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나도 같은 기분이야. 라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스모와 하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누구와 공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설명할 필요 없이 누군가가 나를 들어주고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만 있을 때가 많다.
지은이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칼과 같다. 저는 이해합니다. 단지 제가 그 감정을 느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아마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공감대를 그녀가 제게서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인이랑 더 가까워지는 느낌도 되게 무섭고 내가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는 방식으로 두 사람의 외로움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까봐 두려웠다. 지은아, 외로움은 때때로 잘못된 것이 아니야. 나는 감정을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고 위로의 말을 찾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기력해지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 때때로 당신은 단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만 하면 된다. 지금처럼. 지인이는 가렵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 고마워요, 아빠. 라고 그녀는 속삭였고 눈빛은 나를 쳐다보았고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감히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기다림, 신념, 그리고 내가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초대장이었던 그녀의 눈빛과 함께 지은의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둘 다 이름 불릴 수 없는 어떤 것에 직전에 있을 때 내가 거리를 둘 수 있을까? 그 다음 날, 지은이는 우리 둘 사이의 대화에서 좀 더 개방적이기 시작했다. 하준에 대한 일상적인 이야기나 날씨에 대한 사교적인 이야기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모에 대해 원만이 아닌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망과 외로움이 섞인 것이다. 스몰은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이가 눈빛이 아득해지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일을 우선시한다. 나는 그가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을 알지만 때때로 나는 잊혀진 부분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그녀의 말을 듣고 위로를 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은이는 계속해서 그 집에서 겪은 허전한 느낌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때때로 그녀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누군가 그녀를 설명할 필요 없이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옆에 있을 때 가족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사람을 찾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점점 지인이의 나약함과 진실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녀가 말하는 방식,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녀가 던지는 질문들은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숨겨진 구석에 닿는 것 같다. 나는 이 친밀감 속에서 우리 둘 다 아마도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삶에서 부재했던 일치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대화에 그쳐도 이 관계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저는 거리를 두고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할 지은이의 시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감히 마주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저는 이런 대화는 그렇게 자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인이가 들려도 되냐고 문자 보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단지 그녀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준에게 할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왔다고 스스로 변명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감정이 점점 커져 나를 답답하게 했다. 저는 이 경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만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기 전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뒤로 갈 길이 없을 정도로 깊이 가라앉게 내버려뒀을까? 그 질문은 강박관념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매일 시간마다 끊임없이 나를 붙잡았다. 스모가 그 광경을 목격한 후 거실의 공기가 너무 답답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지은이의 말이 판결문처럼 머릿속에 맴돈다. 나는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말이 목구멍에 막히는 것 같다. 스모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버듬거리며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아빠는 지은이만 도와주려고. 자꾸 출장을 다녀오니까 외롭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다 말하기 전에 지인이가 끼어들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아이러니컬했다. 아빠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스모 씨? 스모에게로 눈을 돌린 그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는 많은 말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고, 저를 애매하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거리를 두른 게 아니었으면 더 멀리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그녀의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나의 마지막 희망을 끊었다. 지인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실망과 고통이 내 마음속에 섞여 있었지만 의욕과 상처로 가득 찬 스모의 눈빛은 감히 반응하지 못했다. 스모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요. 아빠 뭐 했어?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가볍지만 속셈이 넘치는 말투의 지은이는 가장 상처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이어가. 형, 나는 아버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지만 조용히 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저와 너무 친해졌습니다. 난처할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나를 현기증 나게 했다. 나는 지인이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빛에서 약간의 뉘우침을 찾으려 했지만 내가 본 것은 냉정한 뿐이었고 그녀의 모든 말은 이미 계산된 것 같았다. 나는 이 사람이 내가 한때 공감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녀가 외로움을 느낄 때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스모는 나에게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 제 믿음을 배신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의 가족이고 나의 삶이다. 아빠는 왜 이렇게 해요?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가족관계 경계를 넘나들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딱 소리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금 일어난 일이 저의 모든 해념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은 무거운 마음으로 스모의 집을 나섰다. 나는 밤새도록 차를 몰고 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지은이는 왜 이렇게 해요? 그녀는 무엇을 원하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스모로부터 전화나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나도 감히 적극적으로 연락하지 못했다. 아들의 사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매 순간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파괴로 이어지는 애매한 감정을 내버려 둔 내 인생의 일반인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순간 지은이가 정말 외로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는 베일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녀가 아마도 삶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고 긍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에 대한 나의 책임도 줄어들지는 않는다. 저는 제 자신을 사로잡고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스모와의 관계를 제가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 가족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나요? 그 질문들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뜬금없는 판결처럼 끊임없이 나를 매달렸다. 그리고 후회의 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균열은 영원히 내 마음에 흔적을 남길 것이라는 것을 안다. 스모가 내게 가족을 떠나라고 한 뒤 나는 침묵과 공허함만 남은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창가에 앉아 익숙한 거리를 내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스모가 왜 그랬는지 이해했고 나는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부터 밀려나는 것은 제 아들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까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스모는 나에게 집을 나와 그의 가족과의 접촉을 제한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그의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한이할 수 없는 판결 같았다. 스모의 눈빛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존경이 아니라 실망과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아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진작에 했어야 했던 것은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다.
나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싸서 인생의 마지막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을 떠났다. 물을 걸어 나갈 때마다 거리 때문이 아니라 소중히 여겼던 부자 관계를 파괴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따끔한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텅 빈 집에서 혼자 살았을 때 그 집안에서 계속 산다는 지인이의 생각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스모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자 하준 씨까지 걱정했다. 정교한 계산과 감정 조작 능력을 갖춘 지인이는 내가 생각했던 외로운 여자일 뿐 아니라 잠재적 위기다. 나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저는 제 자신을 사로잡았고 한계를 극복했지만 침묵을 계속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지은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달콤함을 이용해서 스모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마치 그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것처럼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은이와 맞닥뜨리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스모가 출근하고 하준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들 집에 갔습니다. 지은이는 내가 거기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그녀는 놀람과 근심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노력했다. 지은씨, 아버지는 논쟁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여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 그녀는 조용히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 전적으로 너나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내 마음의 갈등으로 아버지뿐 아니라 승호, 하준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생각해 본 적 있어? 지인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을 숙이고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계속했고 내 목소리는 더욱 엄숙해졌다. 스몰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다. 그리고 하준이는 완전한 가족, 강하고 정직한 어머니가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감정이 계속 지배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호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녀가 올려다보니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는 내가 모든 것이 이렇게 되길 원한다고 생각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이 되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한 것은 모든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스모 가족이 평화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둘 다에게 익숙하지 않은 조용한 장소인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를 선택했다. 모든 트집 잡는 시선을 멀리하고 대화가 가능한 한 솔직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싶다. 지은이 등장해 지친 모습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말문을 열었고 목소리는 침착하려고 애썼다. 지은아, 아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주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야.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처를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아빠는 진실을 알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녀는 슬프지만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저는 정말 외롭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는 스모와의 결혼이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직업만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고 나는 점점 가족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뭉클했지만 그녀는 마음속의 모든 곡절을 푸는 것처럼 계속했다. 하지만 아빠, 그거 알아요? 저는 외롭지만은 않아요. 나는 방치되고 잊혀진 느낌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이 가족을 파괴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나는 그가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잊혀진 기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싶어요. 지은이의 말은 나를 동정하기도 하고 화나게 하기도 한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한다.
내 인생에서 소외되고 소외된 느낌.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녀가 그것을 직멸하기로 선택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스모에게 상처만 준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참을 만한 사람이 없는 소용돌이로 나까지 끌어들였다. 지은이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당신이 대처하는 방식은 스모에게 상처만 줄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망칩니다. 복수는 결혼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며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녀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아빠는 내가 모든 것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멀리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나는 그녀의 말을 끌었고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가혹하지는 않았다. 제가 틀렸지만 실수는 고칠 수 있어요. 너는 내가 한 일을 직시하고 스모에게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이 가족이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너는 변화가 필요하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과 하준을 위해서. 지은이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침내 그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들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스모란 얘기 좀 할게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용서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고 안도감과 슬픔이 섞였다. 용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은 씨,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책임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상처들이 계속 퍼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조용히 카페를 떠났다. 제 말이 정말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지은이 부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것이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진실을 직시함으로써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여기서부터 제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몬의 가족한테서 떨어져서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요. 나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평화를 찾고 모든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경주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이것은 도피 행위가 아니라 스모 가족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는 방법이다. 나는 내 존재가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안다. 가기 전날 혼자 방에 앉아 스모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내 관점에서 약간의 사실, 설명을 남기지 않고 떠나고 싶지 않다. 펜을 손에 들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스모 씨, 사랑하는 우리 아들. 아버지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 우선 아빠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행동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당신의 가족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결코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빠도 내가 화낼 이유도 있고 실망할 이유도 있다는 걸 알아. 저는 아빠를 믿었고 아빠는 저를 실망시켰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보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결코 가족의 겸기를 넘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외로움 속에서 아버지와 지은이는 둘 다 인생에서 부족한 공감과 이해를 서로에게서 발견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아버지는 결코 그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지은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녀는 자신이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바랐던 가족에서 소외되고 소외되었다고 느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멋진 남자, 남편, 아버지이지만 아마도 일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지은이에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한다. 그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많이 참았다. 내가 여전히 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하준의 행복을 지키고 싶다면 지은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는 모두가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먼 곳으로 이사할 것이고 너희 가족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준이나 나를 포기하는 건 아니다. 항상 지켜보고 항상 너희들에게 최고의 것을 바랄게. 스모야, 행복하게 살자. 너 자신을 위해서, 하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지은이를 위해서. 사랑해. 아빠.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어 두었다가 떠나기 전에 스몰의 집으로 보냈다. 이 편지가 일어난 일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모가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차라 도시를 떠날 때 나는 창밖을 내다보고 슬픔과 안도감이 섞였다. 이제 내 인생은 허전하지만 희망적인 새로운 페이지이다. 경주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스모의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스스로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어쨌든 마음속 깊이 나는 언젠가 그 가족이 내가 그들을 위해 꿈꾸던 것처럼 다시 행복해지기를 항상 바란다. 돌이켜보면 제 이야기는 외로움, 침묵, 오해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한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것을 거울로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저랑 지은이도 그렇고 스모까지 다 같이 만들어가는 실수 연잔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가족 관계가 튼튼해 보일지언정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것은 지은이와 나 둘 다 겪는 외로움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발전시켰다. 외로움은 특히 모든 사람이 서로 괜찮다고 가정하는 가정에서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 지붕 아래 살든 식사를 나누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면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결혼해서 소외감을 느껴 외롭다. 나는 늙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외롭다. 건강한 방법으로 대면하는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 공감대를 찾았고 결국 불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스모가 일에 집중하는 동안 지은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가 하는 말은 갈 곳이 없는 것 같다. 스모는 다른 많은 남자들처럼 물질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때때로 진실한 대화나 주먹이 그 어떤 물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점차 덕이 되었고 지은이는 자신의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나에게서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벽을 허물은 대신 우연히 다른 장벽을 더 쌓아서 가족을 더욱 멀어지게 했다.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를 동경하고 믿었던 스몰은 이제 믿음의 파탄에 직면했다. 위아를 찾기를 바랐던 지은이는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 의혹과 심판을 마주하게 됐다. 그리고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실패했다. 이 사건은 가족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책임이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떠나기 전에 나는 그 편지를 스모에게 쓰는 것이 변명이 아니라 그림을 보는 것을 돕기 위해 쓴다. 지은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공유되지 않아 길을 잃은 것뿐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스모에게도 가족이 아무리 상처받아도 사랑과 이해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지은이도 만나 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지라고 조언했다. 가족을 잃는 게 두려운 건 알지만 치유는 스모의 용서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 변신을 하고 진심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제 경주의 작은 마을에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지난 일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슬프게도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 필연적이고 사람들이 서로를 무조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족의 살아는 이해, 경청, 때로는 더 큰 것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희생으로 길러져야 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족의 사소한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쁜 일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게 하지 마세요. 작은 틈이 메울 수 없는 구렁텅이가 되기 전에 대화하고 귀를 기울이세요. 스몰한 지은이가 좀 힐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하준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구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